자, 오늘은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적용 연습에 집중하는 것은 시간 낭비. 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가 Q&A 게시판을 보니까 대충 공부한 다음에 적용하겠다고 자꾸 시간을 버리는 친구가 되게 많아.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개떡같이 푼 다음에 자기가 적용 연습했대. 그러면서 선생님이 원칙을 어겼다고 저한테 막 뭐라고 하는 친구도 있어요, 심지어. 일단 다 배우기나 해. 응? 스타터만 공부한 다음에 적용하는 게 말이 돼? 말이 안 되지. 일단 다 배우는 게 중요해, 친구들아.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충분히 복습하고 그 다음에 적용하는 게 그게 순서야. 너네 요만큼 공부하고 뭘 적용해? 적용이 되겠냐? 당연히 적용이 안 되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습 좀 해. 기억도 못 하잖아. 작년에 사전공략법 들은 걸로 적용하고 있는데 적용이 안 되는데요. 당연히 적용이 안 되시겠죠. 다 까먹었으니까. 10개를 공부했는데 2개만 기억하고 있어. 적용이 되겠냐? 당연히 다시 복습하면서 암기해야지. 왜 공부의 순서를 자기 마음대로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공부해? 이게 정상이야. 다 배우지도 않고 기억도 못한 채로 적용 연습하러 가는 게 정상이야. 너네가 생각할 때 이게 되게 좋은 공부고 멋있는 공부인 것 같아요? 왜 자꾸 그렇게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려고 노력해요? 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시간을 써야 될 거 아니야. 너네 과탐도 이렇게 공부하는 친구 되게 많아. 응? 방법론 배워놓고 복습 안 해서 다 까먹은 다음에 그냥 자기 마음대로 문제 푸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제발 그러지 말라는 거야. 다 배우는 것에 집중해요. 건방 떨지 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습 좀 해. 너네 백지에다가 적어보라고 하면 얼마나 적겠어. 제가 공지사항에도 적었잖아. 제가 생각할 때 수강생 거의 대다수는 반도 못 적어. 그러니까 복습을 일단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다 아는 상태에서 적용하란 말이야. 그게 순서가 맞잖아. 제가 최근에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자, 제가 문제 이제 하나씩 말씀드릴 건데, 자, 이걸 저희가 스타터에서 공부해. 자, 예제 보니까 실수 K에서 fx가 있는데 뭐 이렇게 구간별 함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기울기 일자리 직선이 막 움직여. 자, 만나는 개수, 교점의 개수가 GT야. 자, 근데 그 GT 불연속이 한 번 있대. 자, 그렇게 하는 이제 K의 값을 구해보는 게 문제의 목적이거든. 자, 그러면 너네가 여기에서 어떻게 이 GT를 볼 것이냐. 어떻게 보는 거야? 그치? 자, 우리가 T를 고정하고, 자, 그 다음에 GT를 이제 뭐 한다? 관찰한다. 자, 그때 뭐가 정해져 있어야지 이런 고정 관찰을 반복하면서 GT를 볼 수가 있는 거죠. K가 정해져 있어야 돼. 자, 그러면 당연히 K가 선 고정이 돼 있어야겠죠. 야, 그러면 K는 움직이는 게 아니야. 내가 먼저 정해놓고 그 다음에 누구 움직여가면서 T 움직여가면서 GT라는 함수를 만드는 거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죠? T는 당연히 움직이겠지. 왜? 정의역이야. 정의역이니까 움직여 간단 말이야. 그렇게 T의 움직임에 따라서 GT를 보면서 GT의 불연속이 한 개가 되게끔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럼 너네가 이제 어떻게 문제를 푼다고 했어? 선 고정하고 그 다음에 고정 관찰해서 너네가 불연속 한 개 나오는지 확인하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불연속이 한 개 나오면 좋겠지만 나오지 않으면 K 선 고정 수정하고 그 다음에 다시 고정 관찰 반복해서 확인하고 수정하고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면 이제 바보라는 거죠. 그쵸? 자, 그렇게 풀면 안 되니까 저희가 그때 어떻게 선 고정한다. 예상해서 선 고정한다. 왜 예상해서 선 고정한다? 우리가 공부한 게 있잖아. 만나는 상태에서 불연속이 생기는 건 당연히 무엇을 의미하는 거야? 이 직선 자체가 이 곡선하고 만날 때 팅접으로 만나거나 아니면은 첨점을 지나거나 아니면은 불연속을 지나거나 아니면은 점근선을 지나거나 그런 경우에 만나는 상태의 불연속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이제 수정하듯이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일단 뭐부터 한다? 예상을 먼저 한다. 그지? 그래서 너네가 어떻게 예상할 수 있다? 지금 불연속이 생기는 원인 보니까 뭐 첨점 이런 건 됐고 팅접에서 뭐가 있을 수 있어? 불연속이 있을 수 있어요. 실근의 개수가 갑자기 바뀔 수 있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어디에서? 불연속 지점에서 갑자기 실근의 개수가 바뀔 수 있겠죠. 이 두 가지가 원인인 것 같아요. 그걸 너네가 반영해서 선고정하는 거지. 그렇게 우리가 선고정 횟수를 줄여나가는 게 사전공략법을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어요. 그쵸? 자, 그러면 너네가 어떻게 선고정할 것이냐?
그냥 이것만 딱 예상하고 선고정할 수 없죠. 그죠? 아니, 팀접 불연속에서 GT 불연속 나오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야? 한계라는 게 중요해. 그럼 너네가 이 한계가 뭐겠어요? 일반적인 불연속 횟수보다 적은 상태, 특수한 상태겠지. 왜? 너네가 K를 구해야 돼. K를 확정시키기 위해서는 등식이 필요해. 그 등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특수한 상황이 필요해. 특수하다는 게 뭔데? 경향성 변화 횟수가 왜 줄었어? 겹쳐서 줄었지, 그지? 아, 이거는 이 팅접과 불연속이 경향성 변화, GT의 변화 지점인데 겹쳤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이건 상식이야. 새로운 함수의 경향성 변화 지점이 일반적인 상태보다 적은 것을 의미할 때는 겹쳤다는 거 너네가 아셔야 돼요. 아, 팅접이 겹쳤거나 뭐 불연속이 겹쳤거나 팅접과 불연속이 겹쳤거나 겹쳤구나.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반영해서 너네가 K 선고정할 건데 근데 그 겹치는 방식에도 우선순위가 있어. 뭐가 더 우선순위가 높아? 당연히 공통접선이 우선순위가 높아. 아, 얘도 접할 때가 있고 얘도 미분하면 1 나올 때가 있단 말이야. 4승이었어. 잘못 썼어. 미안해. 얘도 기울기 1인 순간이 있단 말이야. x가 1일 때 기울기 1 나오겠죠. 자, 그러면 그 팅접이 있는데 그 팅접이 어떻게 될 수 있다? 겹칠 수 있다. 그러면 너네가 그걸 반영해서 뭐 할 수 있다? 선고정할 수 있다. 그리고 확인해 보고 만약에 수정이 필요하면 다시 그 수정사항 반영해서 선고정 바꿔보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 푼다고 공부가 돼 있어요. 그럼 너네가 어때요? 지금 x가 1일 때 점근선 그거 기반으로 쉽알 쉽고 알고 있는 거 먼저 그려. 자, 그 다음에 너네가 뭐 그리는 거죠? 두 번째, 당연히 가이드 먼저 그려. 우리가 지금 공통접선을 생각하고 있어. 얘한테 접하는 거 먼저 그려야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뭐 그려? 4차 함수 그려. 자, 그렇게 너네가 그려서 뭐 해? 확인해. 그럼 너네가 t가 이 공통접선보다 작은 상태에서는 교점의 개수가 2개가 나오겠지. 2개. 공통접선에서도 2개. 교점의 개수가 계속 2개인데 불연속에서 한 번 바뀌어. 맞네. 이거네. 이렇게 너네가 이제 확인하고 K 구하는 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고정관찰 반복할 때 선고정이 필요한 문제의 해석이야. 그죠? 그리고 너네가 이건 정해놓고 그 다음에 이거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곡선이 움직이는 게 아니야. fx가 뭘 움직여? 너네가 선고정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움직이는 거예요? t를 움직여가면서 교점을 보는 거야. t가 움직이는 거지. 직선이 움직이는 거지. 이렇게 이제 작년에도 공부하고 올해도 공부하는데 근데 딴소리 하고 있다는 거야. 왜? 복습 안 해서. 다 까먹어서. 선생님 fx 막 움직이는데요? 4차 함수가 막 움직이는데요? 물론 움직여요. 근데 우리가 모든 것들이 다 움직이는데 고정의 순서가 있다고 공부한 거 아니야. 그래서 너네가 선고정 시켜서 곡선은 가만히 있게 만드는 거야. 그 다음에 누가 움직이게 만드는 거야. 직선 상수가 움직이게 만드는 거야. 이게 기본이지. 이런 기본적인 고정 관찰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무슨 문제를 풀어요. 고난도 문제의 기본. 고정 관찰 아니야. 응? 너네 88점에서 100점으로 가는 공부에 대해서 제가 TCC 찍은 거 있잖아. 제가 거기서 얘기해 주잖아요. 고난도 문제는 다 뭐다? 다 고정 관찰이다. 고정 관찰의 순서가 중요하다. 다 얘기한다고. 근데 왜 그런 거 배웠던 거는 다 까먹은 채로 자기 마음대로 막 문제를 풀고 있어요. 또는 그냥 한 문제만 딱 기억하고 왜 딱 그 한 문제만 가지고 이제 모든 문제에 적용하냐 이거야. 10개를 공부했으면 10개를 다 기억한 채로 적용하러 가야지. 10개 중에 9개 까먹고 1개만 딱 기억한 채로 그렇게 문제 풀면 돼, 안 돼? 당연히 안 되죠. 그건 어거지 아니야, 네가 봐도.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어거지스러운 공부를 하니까 너네 스스로가 스트레스 받잖아. 짜증나잖아, 너네 공부하면서. 그죠? 왜 계속 그렇게 멍청하게 공부해? 스트레스는 받지, 공부는 효과가 없지, 시간은 시간대로 가지. 왜 그렇게 자꾸 이상하게 하냐 이거야.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야. 올해 대학 가야 될 거 아니야. 재수하면서 또 그렇게 이상하게 공부하면 뭐가 달라지겠어요. 지금 4월이야. 그만 좀 조급해 해. 제가 작년에 사전공략법 들었던 친구한테도 얘기할게. 건방 떨지 말고 6월까지 복습해.
복습해. 금방 까먹을 거고 금방 너네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 거야. 복습 안 하면 아무 의미 없어요. 아니면 차라리 올해 사전공략법을 다시 보든가. 작년 사전공략법보다 더 어려우니까 너네가 심화 복습할 수 있으니까 작년 거 그냥 그것만 쥐고 있지 말고 올해 걸 공부하든가. 좀 제대로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 풀겠다. 그런 정상적인 생각 좀 해. 문제 푸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문제 백날 풀어봐도 선고정 생각이나 하겠어? 겹치는 거 생각이나 하겠어? 가이드 생각이나 하겠어? 안 할 거 아니야. 그쵸? 자기 스스로 저런 생각하기 힘드니까 일단은 배워. 배우고 체계적으로 풀 준비를 하란 말이야. 그게 지금 해야 되는 공부야. 지금 4월이야. 누가 보면 10월인 줄 알겠어. 응? 수능 보기 한두 달 전, 그때 너네가 신나게 적용 연습해도 충분해. 충분하니까 오버하지 마세요. 건방 떨지 말고. 알겠죠? 자, 그럼 너네 이런 문제 어떻게 풀면 돼요? 뭐 똑같은 문제야. 똑같은 문제야. 지금 양수 K가 있는데 fx가 있어요. t 고정하고 만나는 상태 본대. 응? 교점 개수가 GT인데 교점 개수가 1에서 불연속이 된대요. 근데 너네 조심해. 1에서 만 불연속이 아니야. t가 1인 순간에 불연속이 된대요. 알겠죠? 그냥 1에서 불연속이 돼야 하는구나. 자, 그럴 때 너네가 K의 합 뭐 구해보래요. 뭐 잘 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하는 건데 뭐 당연히 구조는 똑같아. K 선고정하고 그 다음에 고정관찰 반복하고. 그럼 너네가 K 선고정하는 순간 이거 정해지는 곡선이야.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어떻게 선고정할까? 그게 궁금한 거죠. 그죠? 그걸 너네가 이제 잘 살펴보면 될 텐데 근데 이걸 또 같이 그리면 불편하지. 그죠? 근데 또 이걸 빠득빠득 이제 같이 그려가면서 문제를 푸는 이상한 친구들이 있어요. 본인이 불편한데 왜 그러고 있어? 는티 따로 봐. 응?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나오는 실근의 개수는 알파T, 여기서 나오는 거는 베타T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GT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알파T 더하기 베타T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너네가 누구의 불연속에 집중해주면 되겠습니까? 알파T의 불연속과 베타T의 불연속에 집중해주면 되겠죠. 다만 조심해야 될 거는 그 불연속이 겹칠 때 불연속 더하기 불연속이 연속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건 너네가 조심해야 돼. 알겠어? 자, 그러면 너네가 1에서 어쨌든 간에 알파T가 불연속이 되던가 베타T가 불연속이 되면 되는 거 아니야. 초딩도 풀겠어. 야, 이거 불연속 만드는 게 어려워. 개 쉽지. 이거 불연속 만드는 게 어려워. 1에서 불연속 만드는 게 힘드냐고. 아니잖아. 그러니까 너네가 배운 걸 다 적용해 가면서 천천히 풀면은 얼마나 수학이 쉬워. 그러니까 일단은 열심히 공부하는 것에 집중하자.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자, 그러면 너네가 알파T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보는 게 좋겠어요? 당연히 이제 풀마티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그죠? 자, 그러면 너네가 K를 선고정할 거니까 이거 고정곡선이야. 다시 한번 얘기할게. 순서 생각해. K는 선고정하고 그 다음에 너네가 T를 고정관찰 반복하는 거야. T가 변수야. K는 상수지. 상수니까 구하라고 시키는 거 아니야. 이 K 보면서 곡선이 움직이네. 이러고 있으면은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근데 움직인다고 생각해도 돼. 왜? 제가 또 수학원 이하의 곡선은 움직여도 된다고 했잖아. 뭐 움직이면 뭐 어때? 근데 사실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선고정 해놓고 그 다음에 고정관찰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K는 상수다. 정해져 있는 거다. 그 상수를 내가 바꿔주는 거다. 그렇게 너네가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그 K 구하라고 나오는 거지. 아니겠어? 자, 그러면 너네가 지금 이 친구는 뭐 그릴 줄 아시죠? 자, 0 집어넣으면은 뭐가 나올 거고 8-K가 나오게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Y는 -K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생긴다. 자, 근데 얘가 음수인 건 자명수. 자, 그러면 너네가 지금 여기 어딘가에 X축이 있을 거고 여기에 T-T를 그을 건데 자, 너네가 손가락 잘리기 싫으면은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붙여야 돼요. 그죠? 절대값이야. 애초에 T가 음수면은 교점이 안 생겨. 자, T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 정해졌을 때 그때 교점의 개수를 너네가 살펴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이제 T 뭐 이렇게 -T 그으면은 교점의 개수가 2개가 나올 거야. 한 개 해서. 근데 어떨 때가 있어요. -T가 -K 지나가면 바뀌네. 그죠? -T가 -K와 같아지는 순간
t가 k가 되는 순간 그때 뭐가 된다? 알파 t의 불연속이 된다. 그쵸? 근데 너네가 지금 1에서 불연속이 되고 싶대. 1이면 되네. 아, k가 1이면 되겠구나. 이게 뭐가 어려워. 그죠? 그 다음에 t가 올라가다가 t가 어떻게 될 때도 있어요? 8 빼기 k가 될 때도 있어요. 그죠? 아, 네가 1이면 되겠네. 아, k가 7이면 불연속이 나올 수 있겠네. 지금 예상하는 작업하는 거야. 실제로 그런지는 확인해 볼 겁니다. 알겠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올라가면서 여기에서 알파 t가 바뀔 수 있고 내려가면서 여기에서 알파 t가 바뀔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k가 될 수 있는 후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어떻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0보다 큰 건 이건 뭐 이렇게 생겼죠. 그죠? 아, 이런 식으로 이제 잘 생겼다. y는 k가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쭉 위에서 이런 식으로 곡선이 생길 거고 그럼 너네가 이제 t가 움직일 때 t가 처음에는 뭐 교점이 없겠죠. 자, 근데 여기에서 불연속 나오네. 그지? 아, t가 k가 되면은 불연속이 나온다. 아, 그러면 네가 1이면 되겠네. 내가 지금 확인해야 되는 것은 k가 1인 순간, k가 7인 순간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합구하래. 8이구나. 하고 답 내면 될 거 아니야. 만약에 뭐 시간이 없으면은 뭐 검증할 시간이 없으면 그냥 더하면 되겠구나 하고 8 하면 될 거고 자, 시간이 좀 있으면은 조심해야 돼. 뭐 조심해야지? 근데 이거는 확인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 뭐하러 확인해? k가 7이면요. 얘만 1일 때 불연속이야. 알파 t만. 베타 t는 불연속이 아니에요. 불연속 더하기 연속하면 불연속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굳이 저희가 따로 확인할 필요가 없어. 너네가 지금 조금 무서운 건 이거야. k가 1이면은 동시에 불연속이 되잖아. 그러면 혹시 불연속 더하기 불연속해서 연속이 될 수도 있잖아. 그것만 너네가 체크하면 되는 거야. 그것만. 그쵸? 아, 내가 k가 1인 순간만 체크하면 되는구나. 자, 그러면 제가 k가 1, 자, 이렇게 한번 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t가 1보다 작았을 때는 교점의 개수가 몇 개야? 여기는 뭐 7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있으면 너네가 아, 선생님 지금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t가 이제 점차 내려갈 건데 1보다 작으면은 마이너스 t가 마이너스 1보다 커서 교점의 개수가 여기서 한 개, 여기서 한 개, 두 개가 나오게 되겠죠. 알파 t는 어떻게 나오게 된다? 이렇게 나오게 된다. 그냥 이쁘게 제가 적어줄게요. 자, 알파 t가 있고 자, 여기에 베타 t가 있을 텐데 아, 지금 1보다 작으면은 너는 두 개다. 근데 1 되는 순간 마이너스 t가 마이너스 1 되고요. 1 되는 거니까 교점의 개수가 한 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보다 커지면은 몇 개가 되겠어요? 또 한 개가 되겠지 뭐. 그지? 이렇게 나오게 된다. 자, 그 다음에 네가 1이야. 자, 그러면 베타 t는 1보다 작으면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한 개였고요. 두 개가 됩니다. 그럼 너네가 2, 2, 3 불연속 맞네. 그죠? 불연속 더하기 불연속이었지만 그냥 불연속이야. 원래 그래. 보통 일반적으로 불연속과 불연속 더하면 불연속이 나와. 아다리가 착 맞아야 연속이 나오는 거지. 어쨌든 간에 k가 1, 7이구나. 아, 이렇게 푸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다가 또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요, 글쎄. 그러니까 제발 복습해. 복습해. 어느 정도 아는 상태에서 복습하는 거 오래 걸리지도 않잖아. 너네가 처음 공부할 때야 약속들이 다 낯서니까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복습을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친숙해지니까 시간이 점차 줄어들잖아요. 이런 식으로 줄어들어 시간이. 나중에 복습할 때 얼마 걸리지도 않아. 잘할 수 있는 분들이 왜 그래? 복습 단디하고 그 다음에 적용하는 거야. 글로 다 적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적용하러 가는 거야. 그리고 애초에 사전공략법 문제 자체를 복습하는 게 그게 또 적용이야. 너네가 복습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복습 안 해본 새끼들이 복습의 의미를 모르는 거지. 복습해본 애들은 다 똑같이 말해. 아, 제가 처음에 할 때랑 두 번째 할 때랑 세 번째 할 때가 다른데요? 훨씬 더 많이 보이는데요? 그 얘기 다 해. 적어도 문제만 파일 5번 정도 복습한 친구들은 다 똑같이 얘기한다고. 아, 복습을 하니까 이제 진짜 아는 것 같다. 그걸 안 하고 그냥 눈깔로만 보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적용이 안 되는 거야. 왜? 눈깔로만 봤으니까, 공부 안 했으니까.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복습 단디하시고 백지 복습도 잘하시고 문제 연습도 충분히 복습하고 그 다음에 다른 문제 풀러가는 거야. 너네가 해야 되는 건
기본 문제 푸는 거야. 문제를 풀고 싶으면은 기본 문제 풀어. 지금 4점 고난도는 배우는 것에 집중하고 복습에 집중할 때야. 진짜 강조한다. 스타터 공부했어? 그러면 적용하는 거 아니야. 필류공 해. 필류공 했어? 그러면 적용할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4점 공략법 가는 게 맞아. 일단 다 배워. 그리고 너네가 그걸 그냥 한번 강의 본다고 내게 돼? 안 돼. 꾸준히 복습을 해야지. 그렇게 꾸준히 복습하면서 그 세 권만 가지고 수능 보러 가도 충분해요. 얘들아, 스타터랑 필류공, 4점 공략법 합치면 문제수가 몇 개야? 그게 뭐 100문제야? 200문제야? 야, 그 정도 문제만 충실히 너네가 다 알고 있다고 자신감을 가져도 수능은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 심지어 4점 공략법의 상당수가 자작인데 그럼 엔제까지 공부한 거 아니야. 남들보다 훨씬 더 제대로 많은 양을 공부한 거야. 뻘짓거리 하지 마세요. 알겠죠? 제가 올해 너네한테 강조하는 게 제가 가르치는 것만 하라고 얘기하잖아. 왜냐면 그게 적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스타터, 필류공, 4점 공략법이 적어 보여? 거기에 너네가 뭐 기출구까지 얹으면 그게 적어 보여? 적지 않아. 심지어 기출구에는 또 기출 변형도 들어가 있잖아. 적지 않아. 많은 걸 공부하는 거야. 거기에 뭐 너네가 만약에 훈련이 필요하면 체크포인트 모의고사 정도만 얹든가 1치월장 정도 얹든가 하면 되는 거지. 딴 거 할 게 없다니까? 할 시간도 없고. 정상적으로 공부한다면 딴 걸 안 해야 정상이야. 그러니까 너네가 만약에 제 커리큘럼 말고 딴 거 하고 있다면 4점 공략법 제대로 공부한 학생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알겠지? 두 가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너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적용 연습은 9월부터 해도 돼. 10월부터 해도 돼. 중요한 거 아니야. 기본 문제 연습은 중요한데 4점짜리 네 혼자 문제 푸는 거 중요한 거 아니라고. 4점짜리 문제, 고난도 문제는 제가 하는 걸 많이 보세요. 그걸 기억에 남기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여기까지 TCC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